여러분 반갑습니다. 인생 토크 세상 만난 기쁨.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목동교당 교도회장을 역임한 성타원 김순성 교도와 함께합니다. 성타원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성타원님과 함께 봉사와 나눔 이야기 나눴습니다. 특히 이 오늘의 목동교당이 이르기까지 여성이나 또 본공의 활동, 교도회장이 이르기까지 교단 안팎을 정말 주인 역할 톡톡히 하시면서 처음 교당 청소를 비롯해서 초창기 어려운 교당에서 지금 리모델링 이루기까지 많은 교도님들이 또 합력하시고 교무님과 하나가 되어서 일궈온 얘기를 나눴고요. 특히 저는 이 본공의 바자회 준비하면서 오징어 젓갈을 집에서 그 곳곳에 오징어를 쓸어 말리고 냄새가 나고 그 모든 것을 참고 또 특히 부군이신 계사님께서 또 크게 양해해 주시고 교당 일이라면 어떤 일이든 합력하게 해주셨던 그런 마음 따뜻한 얘기까지 나눴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성타원님의 아마 사회봉사활동이 주가 될 것 같아요. 교단 내에서뿐 아니라 사회 곳곳에 또 우리나라를 넘어서 세계 곳곳에 봉사의 나눔 이어지고 있는데요. 처음 이렇게 사회 봉사활동을 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으시다고요. 네, 68년 그때 폐가 안 좋아서 네. 폐 공동에서 수술하게 됐어요. 그때는 흉과가 참 힘들 때인데 진짜 어떤 도움을 전 은혜를 많이 받아서 그런지 건강해졌어요. 네. 그래서 75년서부터 군인 아파트에 이사 가서 거기서 이제 장교 부인의 회장 되면서부터 봉사를 하게 됐습니다. 네, 장교 부인의 회장이 되면서 주로 네. 어떤 봉사로 시작하신 거예요? 그 당시에는 월남들을 많이 간 가족들이 많았어요. 거기가 543세대 장교들만 사는 아파트인데 월남 가족들이 많다 보니까 남편들이 없다 보니까 주부들이 참 좀 외롭겠죠. 그러니까 나가는 일도 많고 또 애들이 어린데 또 애들도 두고 다니고 애들이 그냥 노는데 참 그 넘어지고 막 하는 거 보고는 국방부에서 이제 지원을 받아갖고 그 마당에 예. 50평짜리 이제 회관을 하나 짓게 했어요. 그래서 그 이 장교부인의 임원들은 보니까 뭐 선생님 하셨던 분, 아나운서 했던 분, 뭐 음악 선생 했던 분, 뭐 여러 가지 그 기능들이 다 가지고 있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애들 타가 교육도 하고 또 나는 이제 아무 기술도 없으니까 저 을지로 사가에 가서 네. 그 리봉 훌라오 지금은 다 가다로 찌개 나왔지만 그때는 일일이 그 공단 리봉을 사다가 본을 떠서 이제 이렇게 조립을 해보고 뜯어서 조립해보고 몇 번 연습해서 물건 딱 그 작품을 만들고 나면 그걸 또 가르쳐요. 예. 와서 이제 가르치고 또 일주일 동안 또 하나 사다가 또 연습하고. 네. 특히 애들 그 타가 교육이 좋았어요. 왜냐면 엄마들은 자꾸 외출하지 애들은 이제 그냥 자기들끼리 방치된 상황이 예. 많았겠네요. 거기 또 이제 그 놀이터가 있는데 씨름터 모래가 엉망이죠. 애들이 그냥 그 모래 갖고 논다고.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그 국방부에서 요청해서 이제 50평짜리 복지관을 지어서 네. 애들 타가서 하면서 그래서 거기서 애들하고 같이 네. 하고 저는 이제 꽃 만드는 거 가르치고 뜨개질 하는 거. 원래 뜨개질 전문가가 아니고 예. 책을 사다가 맨날 며칠 연습을 합니다. 그래갖고 이제 그 애들 바지 뜨는 거, 잠바 뜨는 거, 조끼 뜨는 거, 예. 그 주부들 데려다가 가르치는 거예요. 왜냐면 외출 안 나가고 그 회관에서 모여갖고 서로가 화합을 하기 위해서 네. 그리고 동대항으로 네. 체육대회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하게 된 게 네. 너무너무 잘 뭉쳐진 거예요. 그때 이제 1년에 한 번씩 또 군부대 입문도 다니고 예. 그러면서 하게 됐어요. 예, 그렇군요. 남편을 그 전쟁터에 보낸 그 가족의 마음, 특히 우리나라도 아닌 해외에서 늘 전쟁 현장에 있기 때문에 불안하고 또 긴장되고
그런 마음들이어서 아마 또 밖으로 나가게 되고 그랬을 텐데 그 가족을 지켜주고 또 자녀들과 함께 마음 안정할 수 있도록 큰 도움을 많이 주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람이 크셨을 것 같아요. 어떠셔요? 그 가족들이 애들은 일단 타가서 데려다 놓으니까 안정되지만은 어머님들도 외출을 조금 삼가하면서 합창대를 조직해서 노래를 가르쳐 주니까 네.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이제 화음이 잘 이루어져요. 그거 보니까 음악했던 분들이 꽤 있었어요. 아, 예. 그래서 이제 음악 경연대회도 하고 또 이제 임원 가서 군인들한테 노래도 자랑도 해주고. 네. 그래서 그 가족들의 마음 잡기에 굉장히 많은 공헌했어요. 예, 그렇군요. 예. 그 가족들이 사실 한 가정이 가장 근본이 되기 때문에 네. 정말 가정을 지켜주는 일이 가장 큰 일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한 가정 한 가정 정말 늘 불안한 가정 그런 가정들을 마음을 좀 안정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해서 도움을 줬다는 생각이 들고 아마 그 이후에도 만났을 때 서로서로 너무 반가웠을 것 같아요. 그럼요. 야, 그때 참 그 프로그램 그 연구해갖고 우리들을 붙잡으려고 그 노력하는 게 너무 가상하다고 훗날에 만나니까 자기들이 솔직한 그 심정을 털어놓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예. 그런가 하면 또 이 새터민이나 또 다문화 가정 여성들을 위해서도 꾸준히 또 나눔 활동을 펼쳐오고 계세요. 그 소식을 좀 전해주시죠. 네, 새터민하고 이제 접촉하게 된 것은 헌법기관인 민주평통자문위원회라고 있어요. 거기에 의원이다 보니까 주로 사업이 그 새터민들하고 어울리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어울려갖고 밤 주러도 가고 고구마 팔아도 가고 그런 사업을 여러 가지 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도 그 전에는 우리가 여기 왔는데 누가 우리를 도움을 안 주나 이런 생각들만 했는데 타력에 좀 의존하려는 그런 네. 마음들. 예. 근데 이제 우리하고 이제 자꾸 어울리다 보니까 그게 아주 생활이 예. 우리 앞에서 타는 그 스타일로 아. 남을 기대서만 안 된다. 우리도 노력해야 예, 된다는 예. 그런 마음을 비우더라고요. 예. 그래서 고구마 캐러는 주로 그러니까 어디로 가는 거예요? 서울에서 고구마 서울이 아니죠. 경기도 지방으로 가면은 예. 가을 서풍으로 그 할머니 뭐 똑같은 그 연세들이 아니니까 젊은 사람, 네. 중간, 그렇죠. 어르신들 예. 모시고 가기 때문에 저 고구마 같은 거 캐러 가면은 밭대 1인당 얼마 그러면 얼마든지 가져올 수 있어요. 네. 그런 프로가 있어요. 네. 농장에서. 네. 그러면 그분들도 그때는 처음 갈 때는 고구마 캐왔는데 그 다음 해 갈 때는 고구마 줄기부터 막 걷어오더라고. 그래서 이걸 왜 걷어가느냐고 보니까 몰라서 그렇지 고구마 껍질을 삶아서 무쳐 먹고 김치도 담아 먹는다 그래요. 예. 그래서 그걸 모르고 우리가 안 가져갔다고. 네. 가면 고구마보다도 그 고구마 줄거리를 먼저 가져오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예. 다문화 여성들과도 교류를 또 계속 해오셨어요. 제가 이제 건강가정지원센터도 했댔어요. 건강가정지원센터 안에는 다문화센터도 있어요. 다문화 그 여인들하고 늘 가르쳐줘요. 한글도 가르쳐야 되고 컴퓨터도 가르쳐야 되고 가르치는 게 여러 가지죠. 네. 애들은 애들 놀이터에 따로 해놓고 어른들을 교육 네. 가르치는데 그래갖고 한글도 배우고 또 컴퓨터도 배우고 요즘은 그 이 매니큐어 칠하는 게 또 소득을 올린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무료로 다 가르치니까 네. 배우고 그러면서 그 생활에 조금 여분 있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그 가르침도 주고 예. 또 생활에 지도도 해주고 네. 또 그렇군요. 아팠을 때 급히 또 아주 없는 사람은 네. 아는 병원으로 또 모셔가서 예. 좀 치료받을 이제 수 있도록. 예. 예. 뒤에 노력도 좀 해주고 합니다. 그렇군요. 정말 우리나라에 이렇게 처음 와서 결혼 생활하면서 얼마나 모든 게 어색하고 힘들고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다문화 여성들이 어떻게든 정착을 잘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뭐 도움 많이 주시고 무엇보다 이 따뜻한 마음을 주셔서 그분들이 부모님처럼 또 형제처럼 따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외에도 뭐 무궁무진하죠. 어떤 봉사들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까?
제가 적십자 그 서울시 회장하면서 제일 보람 있었던 게 고려인들이 사할인에 함부로 죽거나 그쪽으로 많이 있어요. 있기 때문에 그 적십자에서는 그분들을 모셔다가 가족 방문도 하게 해주고 또 어떤 분들은 10월씩 관광으로 모셔와서 우리 직접 봉사원들이 모시고 다니면서 14일 동안 그것도 우리 동네 모셔서 예. 여간에 예. 그냥 여간비도 뭐 2사람씩 한 방에 소액으로 나와요. 그러면 그 지역은 우리들이 로비해갖고 있게 하고 이제 식사도 1인당 이제 5,000원씩 나오면은 동네에서 네. 동장님한테 가서 때를 쓴다든지 구청장님한테 때를 쓴다든지 네. 우리 맛있는 걸 한번 먹여달라고 때를 써서 네. 14일씩 이제 뭐 민속촌이라든지 네. 동대문 시장, 남대문 시장 아무튼 서울에 구경할 수 있는 데는 돈이 어디 있어요? 구청 가서 버스 며칠만 빌려주세요. 사정 해갖고 빌어다가 이제 예. 14일씩 이제 그 예. 이용도 해보고 예. 그래서 이제 구경시키고 보내고 나면요 아주 그 다음에는 오는 인편에 편지도 보내주고 하다못해 그 바닥 개 있죠 그 캔도 보내주고 네. 그래 그 정을 못 이겨갖고 네. 사실 그분들은 강제 이주된 분들이 그렇죠. 일제 강점기에 네. 예, 부모든 또 네. 뭐 할아버지 할머니든 그랬기 때문에 그 고국에 대한 향수가 정말 오고 싶어도 뭐 마음대로 왕래하기도 어렵고 그러기 때문에 늘 고국에 대한 그리움이 있을 텐데 그분들 초청을 해서 이렇게 또 곳곳에 관광을 시키고 맛있는 것도 대접해드리고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그분들은. 이 얘기가 이렇게 좀 통하나요? 어떻습니까? 말은 똑같아요. 아, 근데 우리나라 그러니까 모국어를 잊지 않고 있었네요. 안 잊었어요. 예. 여기 올 수 있는 사람은 한국 국적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저 함부르스코의 그 고려인들도 똑같아요. 근데 그분들도 일 때는 돌아가시고 이 대부터 있는데 말은 더듬거려도 다 잘하세요. 그렇죠. 그 부모님을 통해서 들은 네. 고국에 대한 얘기가 또 있겠죠. 그분들은 이제 적십자를 통해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 고국 구경도 하고 한 번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한 분 남자분인데 이 서울에 저기 강남 어느 집에 이제 그 친척에서 갔는데 딱 말에 들어갔는데 선풍기가 돌아가거든요. 네. 그 저기 바람이 나오거든 시원하니까 저게 뭐냐고 하니까 이제 바람이 시원하게 이렇게 해주는 거라고 그랬더니 하지만 이게 딱 굳어졌어요. 놀래갖고. 예, 선풍기를 처음 보고. 예, 그 바람으로 이 부채 대신 네. 저걸로 하는 거다. 예. 하지만 이게 굳어졌어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네. 그래갖고 침 맞고 막 그랬죠. 예. 그리고 돌아온 일도 있었고. 그만큼 모든 것이 생소하고 낯설고 예. 놀라운 광경들 뿐이었네요. 더 재밌는 이 얘기는 고국 방문해서 왔는데 가족 찾기. 이거는 가족 찾기에서 예. 다 가족 찾아야 옵니다. 가족 안 찾으면 못 와요. 네. 근데 한 부부가 76, 부부가 다 76이에요. 부부가 왔는데 이용선이라고. 그래갖고는 찾아왔는데 없어요. 가족이. 예, 그러니까 돌아가야 돼요. 그 다음 비행기로. 돌아가야 되는데 뭐처럼 60년 만에 왔는데 그냥 돌아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얼마나 정말 안타까울까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경비가 없으니까. 뭐 적자 특별 회비가 그런 걸 쓸 수가 없어요. 우리 집 모셔다 놓고 14일을 사는데 예. 그분이 저 방송국에 저기 무슨 편지란 그 프로가 있었어요. 네네. 출연시켰는데 둘이서 얼마나 말씀을 잘하는지 피디가 소용없어. 네. 1인당 7만 5천 원씩인가 그 출연료를 줬더라고. 네. 그래서 15만 원을 받고 나와서 가서 양복 사고 네. 이제 그 와이셔츠 사고 왔어요. 갈 때 입으시라고. 그랬더니 이제 우리 영감이 타일을 하나 또 사다 줬어요. 그런데 밤샘이 안 자고 우리 집에서 자는데 네. 화장실 들락날락해서 뭐 하는가 봤더만은 그거 입고 화장실 거울에 가서 비춰보느라고
네, 그 멋진 양복 예. 입고 예. 그런 걸 얼마나 그러니까 기뻤을까요. 그런 네. 것도 놀랬지만은 네, 이제 차 태워갖고 이제 내가 운전을 하고 다니니까 모시고 다니잖아요. 바나나 저기 마차에서 보고 눈을 못 떼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백물레를 보니까 자꾸 그만 눈이 돌아가서 이제 차를 세워놓고 저게 뭔 줄 알아? 했더만 모른대. 근데 그림책에서는 봤는데 굉장히 맛있다 한다고 그래요. 그러냐고. 그래서 한 송이 사다 드렸어요. 자소보라 하니까 그림으로만 봤지 먹어보긴 처음이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네. 좋아하셨고 또 한 가지는 자고 나서 베란다에서 저 밑에 내려다 보니까 차가 쫙 있잖아요. 네. 주차해놓은 밤샘 해놓은 거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밤샘이 차가 저렇게 있느냐는 거예요. 네. 그래서 차가 그러면 주차돼 있지 어디 갑니까? 이러니까 그 사할인에서는 자전거 타서 약국 앞에 잠깐 세워놓고 약 하나 사는 동안에 네. 바퀴 다 빼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렇게 놔두는데 자동차 유리도 어떻게 그냥 있느냐고 그래요. 예. 그러면서 놀라더라고. 예. 그만큼 그렇게 힘들게 사는 거예요. 네. 그거 보고 야, 우리 고려인들이 얼마나 고생했는가. 진짜 산 그 역사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도 진짜 숨가빴어요. 네. 그런 일도 있었어요. 예, 그러셨군요. 그런 정말 마음 아픈 큰 상처를 갖고 계신 분들이 그래도 고국에서 잠시나마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또 우리 문화를 즐기고 한국이 이렇게 발전해 가고 있다는, 고국이 이렇게 발전해 가고 있다는 자부심도 느낄 수 있도록 중간 이 봉사 역할을 크게 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 뭐 곳곳에 참 그 재난 현장이 참 많았죠 그동안. 그럼요. 상풍 백화점 참사 때는 75일을 봉사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어떤 봉사들을 하신 거예요? 95년도 6월 29일 날 그 산풍 사고가 났거든요. 근데 달이 적어서 그 다음은 7월 1일이었어요. 우리 7월 1일 날 아침 6시에 이제 현장을, 그때 내가 적자 이제 서울시 회장할 때니까 네. 뛰어갔죠. 네. 그 악취로 피부에 닿기만 하면 착착 막 그냥 이게 피부가 상하더라고요. 예. 그래갖고 그 젖은 수건 물에 적셔서 막 감고 눈만 내놓고 다니고 그랬는데 거기서 그 백화점에 쓰러지니까 전국 그 소방요원들은 다 그걸로 오고 장의사들은 하루에 20군데씩 그 장의사가 와요. 네. 그러면 물론 그 죽은 시체도 그 몇 층에서 지하 5층까지 그 시체를 다 이제 끄집어내잖아요. 보면은 참 이게 한쪽씩 없고 뭐 이런 사람도 막 이게 포크레 뭐라노 그 지게차 같은 걸 막 끄집어내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장의사들은 그걸 맞춰서 싸서 이제 병원마다 다 보내고 또 이제 날이 새면은 그 끌고 내는 게 보통 한 2달 걸렸을 거예요. 예. 그리고 불탄 거, 뭐 냉장하고 뭐 전기줄고 백화점 이런 거 다 불탄 거 있잖아요. 그걸 맨날 끌어내요. 네. 끌어내서 틀기 싫어서 저 난지도 그거 갖다 버리잖아요. 네. 그러면 그 다음 날은 그 가족들, 네. 희생자 가족들이라면서 이제 버스 한 대 태워서 갑니다. 이제 난지도에 가면 뭐 하러 가느냐면은 이제 버스 안에는 음료수 저기 물 한 박스만 딱 싣고 이제 난지도에 가면은 비닐 하나씩 갖고 집게 하나씩 갖고 그 갖다 버린 거 어저께 갖다 버린 그 쓰레기를 뒤져서 유품 뭐 하다못해 반지 조각 하나 하든지 브로치 하나 하든지 그런 걸 찾아옵니다. 네. 그것도 계속 한 달 내내 했어요. 네. 그 펜 화재 난 거 끄집어내서 난지도 갖다 버리는 것도 한 달 이상 걸렸어요. 그리고 또 작업들 하는 사람 밥, 간식, 네. 밤에 또 야식. 예. 근데 우리나라 분들이 인심이 참 좋더라고요. 7월 1일 날 6월 30일 날 저녁 5시 50분에 그 사고 나서 7월 1일 날 다들 들어갔잖아요. 물론 소방서나 경찰은 다
그 29일 날 들어갔지만 우리 봉사원들은 그 다음날 아침 6시에 들어갔는데 네. 또 나는 또 적십자가 제일 먼저 가야 되니까 네. 현장에. 네. 그래서 가서 이제 오는 사람 음식 대접을 해야 하잖아요. 네. 근데 그날 7월 1일 강남의 식당에 있는 그 식당 주인들이 자기들이 그날 장사하려고 준비했던 걸 다 해서 가져오는 거예요. 아주 그냥 네. 다 가져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도시락 회사에서는 매일같이 한 잔씩 실어와요. 네. 특히 제일 감사했던 건 뭐냐면은 저 잠실에 저 불광산가 뭐 절이 하나 있더라고. 거기서요 김을 4조각으로 쪼개갖고 그 요만식하게 한 입에 딱 넣게끔 김밥을 쌀 한 가마씩 해와요. 예. 매일같이. 네. 거긴 교도가 굉장히 많은가 봐요. 신도라지. 네. 불교니까 신도. 매일같이 그걸 한 차씩 싣고 그게 한 가마씩이라 그러더라고. 그걸 매일 해왔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 김치 회사에서들도 그만큼 우리나라에서는 정이 흐르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 우리가 본부에서 다 받아요. 적십자에서. 네. 적십자 다 받으면 구역, 큰 넓은 구역구역마다 물건 나가는 데마다 그 배급을 주는 거예요. 네. 왜냐면 소방들도 몇 군데 있죠. 또 작업하는 사람 뭐 끄집어내는 거 막 그 수십 군데 그 물품 지원하는데 본사가 우리니까 우리한테 받으러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감독해야죠. 특히 이제 지금은 사발면이라고 나오지만은 그 당시에는 사발면이라는 게 없었어요. 네. 페트병 있잖아요. 막 물 먹고 버리고 막 이런 페트병을 다 자르는 거예요, 밑에. 잘라고 그걸 컵으로 쓰는 거예요, 라면. 네. 라면도 한꺼번에 50개씩 끓여갖고. 예. 그게 우리 봉사원들이 다 하는 거예요. 네. 다 끓여갖고 찌개로 그냥 막 이렇게 떠놓는 거예요. 그 페트병을 밤샘이 한 20명이 쭉 앉아갖고 잘라서 네. 하면은 거기서 이제 떠주고. 예, 그런 작업을 거기서. 네. 그러니까는 그 본부 사무실을 철거할 수가 없었죠. 네.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정말 거기서. 그 안타까운 그 재난 현장을 떠나지 않고 거기서 그렇게 꾸준히 봉사하면서 마음 아픈 사연도 많고 정말 그럴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아현동 가스폭발 사고 컸죠. 그때도 또 봉사를 하셨다고요. 네. 예. 그때는 700명이라는 화재미 생겼는데 그 옆에 학교가 있었어요. 네. 깐난애기로부터 시작해서 700명을 학교에 이주해 놓으니까 적십자에서는 우선 저 구호품 금방 그 났을 때 나가는 구호품을 주는데 애기들도 깐난애기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는 먹이는 게 아니라 전체 걸 다 관리해 줘야 되는 거예요. 네. 옷부터 애기 기저부터 네. 분유부터 네. 그걸 관리 감독을 다 하고 적십자는 그 밥차가 있는데요. 한 번 하는데 400명 밥이 나와요. 400명. 예. 예. 그리고 이제 국솥은 한 500명이 돼요. 그거 해갖고 그것도 물을 잘 못 맞추면 밥이 잘 안 돼요. 가스밥이 되나서 네. 전기로 해서. 네. 그 이제 밥물 맞추는 사람이 몇 분이 없었어요. 그래 적십자는 끝까지 있는 게 아니라 7일이면 7일 동안 네. 딱 그 집중적으로 다음처럼 하고 와서 파턴 받게끔 딱 초급만 네, 네. 싹 다 해주고 이제 네.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때는 이제 7일 동안만 있고 그다음에 LG에서 받고 들어와서 네. 했어요. 가장 긴급한 상황에 예. 제일 먼저 뛰어들어서 예. 뭔가 긴급 조치를 하고 네. 또 이제 다음 팀들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움을 주시는군요. 네. 그렇군요. 정말 이런 화재 참사 현장이나 또 백화점 붕괴 사고 현장이라 정말 잊지 못할 사연들 또는 그 가운데에서도 앞서 그렇게 도움을 줬듯이 봉사자들의 그 따뜻한 마음들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그런 또 경험들이 있습니까? 한 번은 어느 회사 계단에 뭐 누가 쓰러졌다고 그래서 그 말한 사람들 한번 데리고 와보라고 우리 집에 데려와 보라고 그날이 토요일이었거든요. 데려왔는데 얼굴이 노라고 그래요. 그 당시에 저기 해화동에서 외국 동포들 치료해 준다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이 사람도 보니까 중국 조선족이었어요. 네. 데리고 갔잖아요. 이제 일요일 날 우리 교당 와서 법회 같이 보고 내 차에 데리고 이제 갔어요. 갔는데
그냥 이렇게 뭐 외상, 네. 위장약 막 예. 그런 것만 주는 거지. 예. 이 사람 같이 그냥 하혈하고 뭐 이런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그 월요일날 적자 병원을 갔잖아요. 네. 가자마자 수술실로 들어갔어요. 예. 피 검사만 하고. 예. 그러니까 아주 초전. 긴박한 상황이었네요. 예. 그래서 했는데 이름도 성도 아무것도 몰라. 어디 사는 것도 모르겠고. 그래갖고 이제 막 거기서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면서 요 보호자 오라고. 예. 그 이름이 뭐 해도 나는 불러도 몰랐죠. 이름을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그 병원에 들어갈 때 그 업무과 이제 과장을 통해서 들어갔다면 그 업무과에서 날 찾아왔어요. 네. 아, 저 환자 데려온 사람 보호자 오라는데, 그러니까 난 그 사람 이름도 모르는데 어떻게 해? 아, 그래도 데려왔으니까 보호자로 등록을 하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내 이름 쓰고 그 사람 이름을 모르고 이제 했어요. 했는데 한 서너 시간 있으니까는 그 간호사가 이만한 다라, 이거보다 더 큰 다라이를 들고 와요. 뚜껑 달려지만은 이만한 풍선 같은 게 딱 있는 거예요. 네. 내가 깜짝 놀라니까 이게 뭐예요? 그러면 저 아줌마 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이렇게 컸는데 이렇게 막 쪼이고 있으니까 이렇게 터지기 직전에 간 거예요. 네. 큰일 날 뻔했다. 네. 이거 터졌으면 이 물이 온몸에 다 빠져서 저 사람 갔다는 거예요. 예. 다 그냥 연필. 네. 네. 그래서 이제 수술하고 나서 일주일 후에 퇴원해서 우리 집에 모셔가서 공부 끓여가면서 이제 보름을 있었죠. 네. 왜냐면 배기 때문에 움직이면 터지니까 앉지도 못하니까. 그래도 우리 저 계사님이 착하니까 그냥 봐주죠. 예. 그래갖고 그러고 살아서 네. 보내고 나니까 적십자에 감사의 편지도 보내고 네. 그러더라고요. 네. 그런 일이 하나 생명을 하나 구했다는 게 그렇군요. 봉사하면서 보람이 네, 가졌어요. 네, 그렇죠. 가장 소중한 사람의 생명을 네. 그냥 이렇게 자칫 방치했더라면 그렇죠. 생명을 잃었을 네. 텐데 생명을 구하시고 잘 갈 수 있도록 또 환경을 또 만들어 주시고 그러셨네요. 예. 아, 그런가 하면 해외에서 진행한 이 전통 예술 봉사가 또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좀 소개해 주실까요? 네, 제가 자원봉사센터 소장할 때요. 그 안에 이 민속 공연단들이 있었어요. 네. 근데 우리 양천에서만 하는데 그 회원들이 아줌마들이 식사만 하면 나와서 그 연습하는 거예요. 그 10년씩 연습한 게 정말 예술대학 나오는 애보다도 더 잘하는 거예요. 예. 야, 니들은 이렇게 연습해서 한번 무대도 못 사고 너무 억울하지 않느냐? 내가 무대를 한번 사줘도 되겠냐고 좋다는 거예요. 네. 그래갖고 이제 장춘시에다 이제 아는 사람을 통해서 그 예술단에다 연락을 했어요. 그 예술단에서 연락 왔더라고. 한번 들어오라고. 네. 그래서 경비는 우리가 가는데 우리가 무대 쓸 자리하고 또 숙소 들어갈 자리하고 돈은 우리가 낸다. 그거 다 해달라. 그러니까 오라 해서 갔어요. 가서 첫 번은 그 조선족 노인학교로 갔어요. 네. 그 조선족 노인학교는 잘 지어졌더라고. 거기서 공연하면서 우리 조선족들이 와갖고는 너무너무 그때만 지금까지 이제 관광이 유행이 안 될 때니까 네. 한복 입는 것도 몰래 숨겨놨다가 점심 먹을 때 저기저기한 거 입고 나와서 예. 점심 먹는데 우리한테 축하해 준다고 노래 부르고 그 옷 입고 나와서 예. 그러는 거 보고 아, 이 사람들이 그래도 이 같은 동족이라고 우리를 이렇게 환영해 주는구나. 우리 온다 해서 산에서 고사리 꺾고 뭐 돌버섯인가 캐다가 묻히고 막 이러면서 정신 대접도 해주고 그래서 참 좋았어요. 네. 하는 거 보고 그 다음부터는 네하고 우리하고 합작을 해서 내가 너를 불러줄게. 예. 그래갖고는 한국에 돌아와서 우리 교당에 그 지금 1층이 사무실로 됐지만 그때는 그냥 강당 이렇게 방식으로 돼 있었어요. 예. 그래서 걔네들을 18명 초청을 해서 아. 우리 사무실에서 초청을 하는 걸로. 예. 그때는 마음대로 오고 할 수가 없었어요. 네. 초청해서 우리 그 예술단들하고 그 문화회관에서 한중합작 공연했어요. 아, 예. 한중합작 공연하는데 너무 좋았어요. 아. 반응이 좋았어요. 네. 그 다음부터는 자신이 생겨갖고 첫 번은 장춘으로부터 시작했지만은 그 다음은 청도, 연변, 연길, 나중에는 키르기스탄, 우즈베키스탄,
내몬 걸 그쪽으로 다 다니게 되는 거야. 예. 요청하면은 가는 거예요. 먼 데도 실단하고. 네. 네. 그 가서 공연해주면은 손잡고 울고 또 저기 같은 민족 만나는 그 예. 기쁨이 얼마나 클까요? 중앙아시아 쪽으로 가면 주로 고려인들이에요. 고려인 연합회로 가면은 노인 연합회 가면은 네.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렇게 즐길 수 없어요. 네. 그리고 대환영을 해주고 네. 그래갖고 같이 공연도 하고 그분들은 우리 아주 큰 상을 차려주는 게 계란 반쪽 줘요. 왜 계란 반쪽만 주는 거 하나 다 달라고 하면 여긴 귀하다고. 아, 가장 귀한 게 계란인가 보네요. 예. 예. 그러고 다니면서 그냥 우리를 부르는 데는 어디든지 가서 네. 몽골 같은 데는 거기 MIU 대학이 있는데 거기서 초청해서 갔어요. 가서 공연해주고 머리 파마도 다 해주고 거기가 저기 자매를 맺어갖고 거기는 가부라는 게 호칭이에요. 가부가 호칭. 그 가부들하고 자매 맺어갖고 미용 기술 3사람을 네. 매달에 50불씩 보내서 기술을 거기는 50불이면 한 달 교육비가 돼요. 네. 미용사 기술 뵙는 거. 네. 3명을 가르쳐서 이제 3개월 후에 우리가 또 갔죠. 재료 다 사고 집에서 부업할 수 있게끔 다 사고 7명은 파마할 약까지 다 사서 갔어요. 네. 그래서 머리 파마들도 하고 그 사람들을 기술자 데리고 가서 다시 이제 기술을 다듬어주고 네. 그래서 집에서 이렇게 예. 동네 아줌마들 파마도 해주고 네. 그래서 예. 생활을 하라고. 예. 예, 그렇게까지 하고 고아원 방문하고 그랬더라고기도 하고. 아, 그렇군요. 예. 국위선양을 하고 오셨네요. 자칫 국내에서 그냥 취미 활동으로 시작한 예. 그 무용이 정말 우리나라를 크게 알리고 특히나 해외에서 거주하는 우리 동포들에게 고국의 그 따뜻함, 그 전통 무용을 보면서 향수에 젖게 하는 그런 기회가 됐을 것 같습니다. 성타원님은 뭐 다양한 국내외 봉사활동을 하셨는데 특히 나눔과 보람 복지회를 직접 설립을 하셨어요. 예, 이건 네. 어떻게 또 설립하게 됐습니까? 제가 이제 봉사만 하러 다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법인을 한번 만들어서 노인들하고 한번 놀아볼까? 그래갖고 이제 법인을 하나 만드는데 거기 프로그램이 다 노인들 거예요. 네. 노인 교육, 노인네 할 수 있는 그 종목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요양원도 하고 재가복지도 하고 하다 보니 그 노인들 일거리도 또 찾아주게 되고 그 예를 들어서 노인들 일거리 창출하지만은 노인들이 일거리를 주지 않으면은 병나요. 왜냐면 노인정 놀러 가고 복지관 가는 것도 있어야 가요. 그렇죠. 질투가 심해서. 근데 없는 사람은 안 가요. 무시당하는 게 싫어서. 그러니까 집에 있으니까는 애톨비가 되니까 근심, 걱정. 노인들은 신경 써서 오는 병이 더 많아요. 네. 예를 들어서 내가 너무너무 아파도 어디 봉사했다면 나가면 안 아파지는 거예요. 네. 왜냐면 상대의 즐거움을 주다 보면은 또한 그 즐거움이 나한테 돌아오더라고. 그래서 병이 온데 간데 없이 사라지거든요. 그런 거 보니까 신경을 써 오는 병이 제일 무서운 병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르신들 일거리 안 주면은 결국은 잡생각. 내가 자식들을 허리끈 묶어가면서 공부시켜 놓으니까 저기 나를 몰라라 한다. 쓸데없는 고민에 아파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되도록이면 노인들을 요즘은 정부에서 노인들 일거리 창출이라고 나오는데 나는 노노케어 노인을 방문해서 말벗하는 사업을 해요. 예. 그래서 이제 72명만 해요. 우리 집이 작아서 우리 사무실이 작아서 100명은 못 해요. 100명 정도 자르고 해서 좀 72명을 하는데 네. 그분들이 조를 짜서 이제 둘이서 새 집을 돌아다녀요. 네. 그래서 일주일에 3번씩 말벗 해주고 또 조그만 방에 살면은 방도 좀 이렇게 청소도 해주고 쓸데없는 소리가 아니라 살아오는 얘기, 자식들 오고 가는 얘기 그런 소리 하면서 마음이 치료하는 거죠. 네. 그래서 노인들은 일이 없으면 아파요. 네. 그냥 그렇게 다니게 해줘야 돼요.
또 누구보다 그 비슷한 연배이기 때문에 그 세정 살아온 또 시대가 그럼요. 같으니까 예. 공감을 많이 할 것 같아요. 네, 정말 멋진 사업을 하고 계시네요. 예,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 기반으로 상도 많이 받으셨다고요. 상? 어떻게 하다 보니까 검찰청에서도 받았고 경찰에도 오고, 경찰은 왜 줬느냐? 네. 뭐 도둑 잡은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 동네는 제4 기동대가 있어요. 예. 양천구에는 네. 기동대라는 게 뭐냐면은 데모할 때 나가는 정경들 몇백 명이 있거든요. 요즘은 별로 데모 뭐 정치적 데모 말고 그때는 막 젊은 정경들이 나가서 막 데모를 막을 때 갔다 오면 막 그냥 이 부상 입고 오는 사람도 많고 정신적으로 타격을 많이 받고 환자들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내 밑에 있는 그 단장, 학장들, 구학 단장들 데리고 가갖고 신나게 그냥 그 장구 치는 거 가르쳐요. 네. 일주일에 3번씩 예. 신나게 북하고 장구를 가르치면요. 이 정경들이 너무너무 좋아요. 신나서. 예. 그렇게 한 3개월 가르치고 나니까 그 애들은 자기들이 알아서 해요. 그래서 북하고 장구 사주고는 이제 끝냈어요. 네. 그 경찰 대장한테 이제는 쟤들을 지들이 스트레스 다 해소할 수 있으니까 이제 손 떼도 될 것 같다고. 그랬더만은 고맙다고 경찰청장 표장도 하나 지고. 그거 이제 그 보호관찰 애들은 저 남부지청에서 법무부 장관상도 받았지 아마? 네. 아무튼 장관상이 한 너댓 개 된 것 같고 대통령상도 한 2개 받았나? 예, 예. 그리고 훈장, 마침 5년 전에 훈장도 받고. 네. 그 상은 적재에서 대장. 대장은 5년에 한두에 하나씩 주는 거예요. 그것도 받고 뭐 운장도 받고 그랬어요. 네. 근데 달라고 아니라 달라고 주는 상이 아니라 그냥 아쉬우면 가서 그냥 일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이제 격려차 그냥 하나씩 그냥 준 것 같아요. 이렇게 일생을 봉사의 삶으로 이어오셨는데 어떻습니까? 이런 봉사가 개인의 삶에도 큰 영향을 끼쳤을 것 같아요. 연양보담도 네. 굉장히 보람 있다고 봐야죠. 내가 7군데 대수술을 한 환자거든요. 근데 우리 법이, 우리 원불교 법이 아프면은 뭐 째고 수술하는 병은 병원에 가라 하고 그 외의 병은 다 이게 정신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딱 맞는 것 같아요. 즐겁게 대상자를 찾아가서 즐거운 마음으로 대화도 하고 서로가 이제 푸념도 하고 하다 보면 상대도 동감을 줘서 너무너무 좋아하지. 네. 그 좋아하는 거 보고 나 또 안 좋아할 수 없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 아픈 곳은 없어졌어요. 네. 내 나이 지금 내일 모레 되면 80이 다 되잖아요. 그런데 딴 사람 같으면 이렇게 장마오고 비가 오면 들어놓 있죠. 여기 쓰셔 여기 쓰셔. 예. 그런데 신나게 돌아다니잖아요. 예. 내 나이에 운전하고 다닌다는 건 다 기적이라 그래요. 그렇죠. 근데 이건 기적이 아니라 너무너무 그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 좋게 상대자한테 은혜를 베풀면은 그 은혜가 나한테 와서 내 병이 다 달아나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 생활을 하고 있어요. 네, 그렇군요. 정말 봉사의 달인이 되셔서 이 봉사하면서 느끼는 그 보람과 기쁨이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타원님이 이렇게 해외에 또 곳곳에 또 사회 곳곳에 봉사 또 교단 안팎으로도 봉사와 공부 나눔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생을 돌아보면서 이 봉사에도 그렇고 또 교단 활동에도 그렇고 성타원님이 늘 그 신앙과 기도 생활이 아마 밑받침이 되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자리를 빌어서 또 스승님들의 은혜도 느끼게 되고 또 많은 법동지들과 함께하면서 고마움도 많이 느끼고 그럴 텐데 어떻습니까? 어떤 또
은혜와 나눔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때 원불교에 들어가서 교무님 말씀, 이 교무 한 분 한 분마다 설법하는 말씀들이 다 틀리지만은 그래도 그 말씀 속에는 저에게 큰 도움도 되고 그 마음의 안식처도 주고 내가 괴로워 막 아프고 할 때도 교무님 설법 생각 딱 하고 나면은 싹 풀리고 그런 거 보니까 그 믿음이라는 게 굉장히 그 중요하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는 어디 가서라도 나는 원불교 교도다. 그 마음을 딱 새게 되면 마음과 행동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네. 항상. 그래서 내가 딱 상담할 때 보면 아, 저희는 교인이다. 이 사람은 틀림없이 원불교 사람이다. 딱 그걸 눈으로 보게 돼요. 행동에 대해서.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사람은 다 믿음을 하나씩 가져야 그 사람이 성장할 수 있고 그렇죠. 예,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되는 거라고 저는 네. 생각해 봅니다. 예, 그렇군요. 예. 또 살다 보면 참 여러 가지 우리가 취사 선택할 것들이 많고, 예, 또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판단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성타님이 인생에서 볼 때 뭐 많았겠지만 참 내가 그때 취사를 참 잘했지, 그때 그렇게 선택하길 잘했지, 이렇게 하는 어떤 그런 경험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그날 그날의 그 닥치는 일마다 네. 어떤 은 물론 굉장히 힘든 일도 있지만은 또 힘들다가도 그 대상자에게 좋은 일을 해줄 때는 굉장히 보람 있잖아요. 네. 그럴 때마다 참 내가 봉사를 참 잘 시작했어. 네. 내가 봉사함으로써 저런 분도 만나서 내가 사랑도 받고 은혜도 받고 내 자아 발전도 크게 할 수 있었구나 하는 네. 이런 보람도 갖게 되고요. 네. 우리 교당에 다니고 간 교무님 와서 고생하시던 그 분들, 그 어르신들을 항상 그냥 건강하게 네. 너무 지금 계신 분들 퇴직들 다 하셨잖아요. 참 예. 언제 또 보시라나 하는 생각이 자꾸 돌지만 지금은 허리 수술하고 다리 수술하고 나니까 찾아가는 길이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만 왔다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아, 그렇군요. 예. 사실 그동안 이렇게 교도로 활동을 하면서 정말 기뻤던 순간들이 뭐 순간순간 많았을 것 같아요. 물론 사회 활동하고 봉사하면서도 기쁨이 크지만 또 교단 내에서 이렇게 활동하면서 가장 기뻤던 순간이라면 어떤 순간일까요? 기뻤던 것은 우리가 교당 새로 짓고 이사하고 그게 최고 좋은 거죠. 네. 믿음이야 늘 만나서 일요일 날 만나고 또 교화 친구들 만나고 우리 도가에서 만나는 인연은 보통 인연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거의 늘 있는 일이고 교당 한번 바뀌기 얼마나 그 힘든 일인데 큰 불사를 이룬 게 그 이상 좋은 게 어디 있어요? 네, 오징어 젓갈 장사하면서 이런 그 봉굴 현장이라 더 정말 기쁨과 아마 많은 그 교도님들이 그렇게 합력이 아닌 그냥 어디서 뚝딱 큰 교당이 세워졌다면 그 기쁨 못 느꼈을 것 같아요. 그럼요. 십시일반 모아서 했기 때문에 우리 목동교당은 십시일반 하는 거는 아마 대한민국에서 1번으로 갈 거예요. 굉장히 이 화합, 단결, 소통이 잘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마지막으로 성타원님 앞으로 또 어떤 좋은 계획 갖고 계신지 전해주실까요? 내 나이가 지금 얼마나 됐겠습니까? 살아온 날보다 갈 길이 짧은데 영원 계획 같은 게 없고 후배들 그저 하는 거 보고 나도 젊었을 때 저렇게 했지 하는 그 즐거운 마음과 또 후배들이 하는 거 보고 좀 이랬으면 하는 그 가르침도 한번 주고 싶고 또 그 하는 일에 대해서 나이 먹은 사람이 또 이렇게 지적하면 요즘은 싫어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저 보면서 격려해주고 따뜻하게 보듬어주고 그러는 게 오히려 저 계획이라기보담도 바람 그렇게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목동 교당의 많은 후배들이
대선배이신 성타원님의 이 가르침과 후원과 또 따뜻한 그 동료 속에서 아마 더 크게 교화 발전 이루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봉사와 나눔 이야기 전해주시고요. 특히 우리 성타원님의 일생을 통해서 정말 언제나 봉사 현장에서 함께 하셨던 그 따뜻한 이야기가 더 크게 번져가서 많은 분들이 봉사 또 보람 크게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이웃을 위해서 시작한 봉사가 이제는 지역을 넘어서 세계로 뻗어가고 더욱 체계적인 복지 프로그램 개발로 이어졌습니다. 앞으로 성타원님과 함께하는 삶의 현장이 더욱더 따뜻해질 것을 기대하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인생토크 세상 만난 기쁨, 오늘은 여전히 의욕 넘치는 봉사의 삶을 살고 계신 목동교당 성타원 김순성 교도 말씀 나눴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